왜 하필 나였을까? 만 18살 영선 씨의 의문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제가 피해자라 내일 나와줄 수 있냐 물어보고, 연락을 받고 출석한 영선 씨에게 경찰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 아예 벗기고 가슴 아픈 걸. 저한테도 그 피해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 맞다. 알고 보니 영선 씨와 친구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이였어요. 성착취물을 만든 가해자가 지인이랍니다.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강 씨라는데요.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왜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수면제 조제 받고. 대체 강 씨는 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걸까? 그런데 강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그때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해를 풀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전화를 건 거거든요. 발신자는 강 씨였습니다.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관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10월에 그 시험이 있거든요. 논술 시험. 제가 그 독서실 다니고 있어가지고 관리형 그거라 학원 학습 좋아지고 제가 우린 시험 준비로 바쁘다는 남자 대신 그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님 되시죠? 예, 아드님 그거 만드는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요번에 시험 봐요. 10월달에 시험 본다고. 수능 시험 본다고. 피해자분들도 지금 시험을 봐요. 11월에 선생님. 물론 그 사람들 시험 본 거 얘도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피해자분들도 아니요. 저희한테 아유 관심 없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강 씨의 아버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그저 가벼이 여길 가짜 영상 합성물이 아닙니다. 17살 지은이는 최근 낯선 남자들에게 의아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너 학교 어디 다니고 뭐 너 어디 뭐 가지 막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살지. 지은이의 나이와 학교는 물론 예전에 살던 집 주소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남자들. 제 친구가 진짜 급하다, 긴급 소식이다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남자가 때리고 제가 맞으면서 신호를 내는 그런 영상이랑 한 개는 자위한 영상, 제 거 딥페이크 영상이랑 제 정보를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은이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누군가가 그녀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상한 영상을 막 보내면서 이거 너 친구들한테 뿌리겠다. 찾아보니까 지인 방이라고 해가지고 제 나이랑 이름이랑 학교랑 등등 다 거기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들의 정보가 올라간 곳은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 일명 겹지방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겹치는 지인들의 합성된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포되는가 하면 모욕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제 얼굴이니까 그리고 유포하시 신고한다고 말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제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약간 협박? 그런 카톡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초등학생입니다. 피해자들이 누구고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 가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추가 범죄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 몸이 알몸이 돼 있고 막 한 그런 사진을 받았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막 누가 나를 찾아오고 CCTV 속 남자는 무척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걘 거예요. 그 가해자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부터 알게 됐죠.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자 최 씨. 그는 예지 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했는데요. 최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저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왔는데 뭐 좀 여쭤볼게요. 네. 혼자세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는 주위를 살피는 남자. 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좀 혹시나요, 혹시? 제가 뭐 쉬면 위해를 가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는 서둘러 제작진을 집 안에 들였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가셨다고 그러던데 왜 가신 거예요? 그때 사과하려고 제 손가락 하나짜리 무조건 자를 생각으로 갔었어요, 저 진짜. 그저 예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을 뿐 두렵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때 몇 명이나 만드신 거예요? 피해자? 한 5명 만들었을 거예요. 그 피해자 어떤 관계예요? 선생님이랑? 서울의 친구, 뭐 아는 지인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에게 채팅 아시죠? 그러니까 공유를 했다 이거. 근데 그건 나의 채팅이거든. 저건 그 만든 게 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최 씨. 최 씨는 피해자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도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잖아. 처음에 모르겠지 당연히. 그러면 더 하려면 결제를 하세요 하는 거야. 이 링크를 공유해서 친구한테 보내. 이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가입을 하면은 또뭐 본드를 준대. 쭉 손쉽게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딥페이크 봇 채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이 많다 보니 이용자가 늘었을 거랍니다. 그나마 나는 괜찮이죠. 얘들 그러니까 뭐 내가 덜 잘못했다도 맞는데 어쨌든 얘들 공유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피해까지 줬고 나는 피해를 안 줬죠. 어쨌든 너 잘못했. 하지만 피해자 예지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유포하지 않고 그냥 만들고 뭐 간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크롤 해보면 대화방들이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유방이 있었던 거 보면 아무래도 2차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최 씨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여러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겹지방에 들어간 적 있다는 제보자에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공개방으로 해가지고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인증 절차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하려면은 똑같이 지인 사진을 보내고 그에 대한 능용을 하고 그래야 입장이 된다.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실제 지인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해당 방의 입장을 위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했던 게 아닐까? 그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지인 능력방. 이런데 우리 몰랐다고. 인증만 했다고. 다 들어갔는데 여기 공유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했다고. 그럼 들어간 건 잘못한 거 알아요? 들어간 거 잘못한 거겠죠. 끝끝내 유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남자. 진짜 팩트가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하지 마셔. 네. 얼굴 한다고 편집 잘해주시고 모자이크 세게 넣어주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게 걱정되시니까요. 지금 심장이 떨고 죽겠어요 지금. 잠깐만 나와요. 뒤늦게 그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에 떠는 또 다른 가해자들. 하지만 그중엔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운 방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겹치는 짓만 했다가 이제 뭐 자기 여동생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거죠 거의 뭐. 심지어 얘네들이 이제 텔레에서만 하는 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돈 벌이가 좀 안 되니까. 야동 사이트로다가 돌리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받을걸요. 한 영상에 뭐 560원 이랬나? 심지어 가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만들고 정보를 판매하는 대화방까지 생겨났다는 건데요. 대체 이들의 목적은 뭘까? 우린 겹지방을 직접 운영했다는 당사자와 서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27일쯤 승리에서 만들었고요.
인원은 첫 방엔 1000명 넘었고 두 번째는 한 400명? 별 생각 없고요. 저는 죄가 없어요. 1000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인 방을 만든 이유. 그것은 심심해서였습니다.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는 297건. 피의자의 나이는 1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거나 반포를 했다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개인 소지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내 제작하면은 처벌할 거야 라는 법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유포를 목적으로. 그래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아 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형법에서 제작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통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제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날 이후 SNS를 비공개로 바꿨다는 피해자들. 이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그거 보고 그걸 또 유포하면 그럼 그거 나가면 또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다가 정말 모든 걸 다 놓게 되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빨리 그래서 누가 좀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피해의 규모를 짐작할 수 없어 초조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범인을 잡는다 해도 수사는 길고 처벌은 가볍기만 한데요. 서둘러야 합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만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